인유한 혁신이 이대로 끝인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다.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동안 인유한 혁신위원장 참 많은 얘기, 그중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과감한 제안도 있었지만 저런 얘기까지 하나?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예. 돌아서 온 말씀이 예.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결국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혁신위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그 본인들의 어떤 존재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시점은 굉장히 정교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본인들의 활동 기간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조급함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용산으로부터 신호받았어요. 이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매 맞고 우유 마실래? 이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죠.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이거 며칠 벌써 지났는데 한 행사에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어. 또 동시에 버장머리가 없어. 이거 얘기했죠. 그러면서 부모 잘못.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앞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 얘기가 파장을 났죠.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안 있었어. 엄청나게 반발했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 썼다.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사과의 뜻 밝혔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쭉 어떤 설화라고 할까요? 하여튼 파장이 이렇거든요. 홍석준 네. 의원님. 인유한 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굉장히 빠르긴 했어요. 이 사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과를 했다고 보고 사실 인유한 위원장이 100% 한국 지금 말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미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측면에서 나오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다. 특히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표현을 좀 부모 표현을 좀 통해서 마치 부모 욕을 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인유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지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직후에 저희 당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어떤 혁신 아젠다를 뭐 이런 통합 2호, 뭐 희생 3호, 미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지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데 예.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인유한 위원장이 그런 어떤 혁신위원회 어떤 그런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가 좀 빨리 본인 생각에는 예. 못 봤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뭐 그런 용산 표현도 쓰고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유한 위원장이 저희 당의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이 결국은 뭐 공관이라든지 최고 지도부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혁신 어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어떤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예.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혁신위의 분명한 어떤 공이 평가되리라고 예,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혁신이 활동 기간이 한 달 더 남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유한 위원장도 사실 휘청한 거 아닙니까? 저런 얘기를 통해서. 혁신이가 남은 한 달 동안 과감하고 힘을 받으면서 끌고 갈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초기보다는 조금 힘은 약간은 뭐 떨어지겠지만 예. 그러나 결국은 혁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안을 제안해서 뭐 의결을 하든지가 이제 당 최고 지도부에 전달을 하고 그게 곧 또 공관위로 이제 바톤 터치가 될 거거든요. 예. 그래 되면은 그 안들이 결국은 다 살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그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시환 교수님. 그러니까 앞서서도 영상을 들려드렸고 이 화면으로도 그동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논란이 됐던 부분 정리해 드렸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적게는 3가지, 많게는 그 이상도 가는데 이걸 보고 평가가 딱 나누는데 이렇게 갈리더군요. 혁신이 자체의 힘을 뺀 자체꼴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거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걸 대신 얘기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반응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뭐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혁신에 대한 진정성, 그 개인이 얘기한 그 진정성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들이 예. 결국은 당에서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좀 특히 뭐 호남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지만 텃밭이기 때문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요. 원래가 예. 높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라고 봐요. 예. 그런데 뭐가 저는 그 발언들 중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보냐면은 예. 여기에 대통령 신호설을 보낸 거예요. 어. 근데 문제는 그 대통령 신호설까지 하다 안 되니까 내 뒤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안 먹히는 순간 예. 힘이 쫙 빠져버린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말을 뭐 아무리 한국말이 유창하더라도 말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실수를 앞에 뭐 예를 들어 낙동강 하류 세력이니 뭐 우윤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론들이. 그런데 대통령 신호설까지, 용산 신호설까지 했는데도 예. 김기현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윤핵관들이 보란 듯이 나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순간 모든 게 스톱돼버린 겁니다. 힘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의 어떤 논란의 문제라기보단 예. 용산의 신호를 진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카드까지 꺼냈는데 그게 당에서 먹히지 않는 순간 이미 혁신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 아니냐. 그때부터 파장 분위기 온 거 아니냐. 자책골 분위기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뭔가 쓸데없는 얘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오히려 통하지 않으니까 더 모양이 이상해졌다 이 뜻인데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 실수의 결정타가 된 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설전처럼 빚어진 이 상황 때문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당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평가가 담겨 있죠. 그리고 이 반응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반응, 이른바 부모 잘못,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말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담긴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 12년 동안 하면서 제가 논쟁을 벌인 상태도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뭐 날선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부모 끌어들여 가지고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인요한 위원장께서 빨리 사과하신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너무 날선말들로 주위에 상처 주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언행을 무수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그러니까 장해천 최고위원 말은 그쪽은 사과도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고 지금까지 뭘 말 잘했습니까? 약간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이해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심리 상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당신 영어로서 미스터 린턴 하면서 예. 여기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이렇게 했을 때 느낀 모욕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본인이 계속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완전히 그냥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60대 뭐 외모는 사실 푸른 눈의 백인이지만 사실 본인의 책 제목 자체가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이라고 한 것처럼 예. 이분의 생각은 대한민국 60대 중반의 어떤 어르신의 생각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본인이 우리 그 비극이었던 것은 본인이 내심의 어떤 그런 생각을 했으면 괜찮지만 그걸 예.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전 대표였다는 점에서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안타까웠고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께 빨리 사과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 앞으로 좀 더 힘내시면 좋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저는 보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 자체가 빨랐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위기 대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사과를 했다는 점 그리고 사과에 이어서 본인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예.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에너지를 축적해서 돌아왔는 무렵 못 온다고 하면은 새로 이 하반기에 어떤 하반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다가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혁신위가 뭐가 있습니까? 여론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예. 설령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설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론이 낸 혁신안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럼 내년 총선 하나만 아닙니까? 마치 그 원희룡 장관이 험지 출마한 것처럼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금배치 중에 희생하는 그 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그것으로 통해서 혁신위는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혁신위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최윤정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똑같이 저도 그 장해찬 그 최고위원의 예. 그 생각과 비슷한데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뭐 패드립이네 하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그것을 배워 먹었냐? 저는 그와 같은 반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겠다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가치가 높겠지만 하나도 이준석 전 대표의 태도는 바뀐 점이 없다.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쏟아내셨어요. 이제 지금부터. 예, 최윤정 뭐냐면 변호사. 예. 이게 정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연륜과 경륜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연륜은 이제 나이로 얘기하는 거고 경륜은 이제 업적을 얘기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 토대는 나이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근데 정치 현장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만큼 업적을 만들어냈냐예요. 매우 중요한 예. 잣대가 되는 것이죠. 이준석 당대표는 저는 다른 당의 이제 당대표였지만 30대에 혈혈단신을 나와서 집권당 그 당시 야당의 대표가 됐단 말이죠. 예. 그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대선을 승리한 데 주역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준석 당대표가 없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겠습니까? 정치 업적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 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무슨 정치적 훈련을 어디서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나이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정치적 업적이라는 면에서는 예.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대우를 해줬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 제가 업적을 얘기하는데 정치는 혁신위원장은 일로서 성과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 인터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변가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혁신은 마지막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일로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관리가 말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났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유치가 무엇이고 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인 싱킹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부분이 잘못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써 혁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박청원 교수도 얘기를 잘했는데 혁신위원회가 왜 출발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뭐에 빠졌냐면 민심을 보고 혁신위원회가 갔어야 되는 건데 윤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뇨한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맞추는 걸로 가고 김기현 대표도 맨날 전화한다고 얘기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방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한 변화와 시도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역시 정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혁신위원장은 그것을 인정하고 저는 말을 절제.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절제의 언어를 통해서 일로서 성과를 냈어야 되는 건데 예. 다변을 하다 보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뭐냐면 혁신위원회는 해체 수준으로 온 거죠 지금.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죠. 그리고 예. 원래대로라면 12월 24일 성탄절 무렵까지가 활동 기간으로 설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지금 혁신위가 과연 그 기간 채울 수 있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또 조기 해산 뭐 이런 얘기까지 조금씩 다시 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다음 영상에 등장하실 두 분은 향후에 이뇨한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전망, 추정을 좀 하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신선함을 지금 본인이 유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지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그분도 지금 윤심 논쟁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사실. 내가 윤심을 업었어 이런 식으로 뒷배가 있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조기 해체가 아니라 더 할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제 가셔도 되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뇨한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언론의 주목도라든지 또 이뇨한 위원장의 활동과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설화 하나 두 개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이 해왔던 활동들이 부정평가들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뇨한 위원장이 해왔던 혁신 행보들이 4월 달에 있는 총선까지 최종적인 목적지에 골이 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저는 좀
더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예. 맡아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홍석준 의원님, 네. 인요한 위원장 일단 혁신위 활동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는 분명히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4대 동안 우리 그 대한민국에 와서 예. 이제 의료라든지 선교라든지 또 학교를 세운 것에서 정말 엄청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 자체도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대중에게 물론 이제 일부 어떤 말 실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지금 축적돼 있단 말이죠. 뭐 이런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을 총선에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제 입장이고 당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특정 어떤 지역구에 뭐 국회의원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선대위나 이런 데서도 뭐 역할을 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결국은 마무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했는 것을 잘 마무리해서 그것을 최고 지도부와 공관위에 이제 던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개투 역할을 지금 이제 맡아야 되는 건데 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역할을 저는 잘 하게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는 큰 역할을 좀 하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요.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최인정 변호사. 인요한 위원장이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제가 인요한 위원장이 당에 내놓은 제안이 받아들여져야 인요한 위원장이 뭔가 더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했던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 수도권으로 좀 오시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선 때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내년 총선은 이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하는 듯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일정 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당에서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거다. 그렇죠. 지금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원희룡 그 장관의 어떤 험지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예. 다른 분들도 100% 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그것은 타이밍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뭐 5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의 상대방으로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서로 밀당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타이밍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진표를 좀 봐야 된다 그렇죠.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그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로 내는 것이 이른바 대사면을 통한 통합 예. 그리고 이후에 어떤 그 험지 출마를 통한 헌신과 희생, 예. 그 이외에도 청년들에 대한 50% 이상 그 비례대표 이런 혁신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선대위나 아니면은 뭐 혁신 그를 통해서 거기엔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비대위로 갈 가능성 그리 높진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자기 희생은 어떤 그 울산 불출마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당대표는 당권은 계속 가지고 가는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전망이십니까? 전망이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부의 설화가 있습니다만 신속한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이후에 컴백했을 때는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 뭔가 던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새로 컴백했을 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내년의 어떤 총선은 역할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제도 일정 있는데 취소하고 없었고요. 오늘도 아무 소식이 없고 활동이 없거든요. 내일 회의가 잡혀 있었다 어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회로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지 이거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상황이 약간 묘하고 약간 요동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